문제 푸는데. 자, 가시죠. 뭔가 잘 진행이 안 되는 문제가 몇 개 있나 보네요. 빨리 점검하고 오늘의 이야기로 또 시작을 해봅시다. 자, 잠시만요. 저번 시간에 우리가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걸 배웠죠. 접선 방식 구하는 걸 배웠는데 접선 방식은 아마 훈련은 다 된 것 같습니다. 접선을 구하려면 첫 번째 접점이 나와 있는 체크하시고 접점이 나와 있다면 구하면 되고 접점이 안 나와 있다면 접점 좌표를 T, FT라 놓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기울기나 밖의 점을 줄 거니까 그걸 통해서 이제 접선을 쭉 구한 다음에 기울기가 나와 있으면 중간에 기울기를 탁 T가 구하면 되고 밖의 점이 나와 있다면 접선까지 세운 다음에 밖의 점에 대입해서 T가 구하면 되는데 질문 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번입니까? 43페이지부터가 되겠죠? 맞나요? 질문 254가 같이 답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습니다. 254를 잠깐만 쌤이 얘기를 해보면 fx는 물론 답지가 이상한지 모르겠는데 x는 1, x는 2, x는 3 혹시 이거 기억나요? 모르겠어요. f4는 10 잠깐만 얘기해볼게요. 일단은 254번에 얘의 해가 이렇게 세 개다라는 거 얘는 3차다라는 얘기 하는 거죠. 그죠? 그쵸? 요게 모양 나온 얘기 하나씩 잡아보면 여러분 여기 노트팁 하나 적어볼게요. 우리가 어차피 나중에 뒤에 아니다. 아직 그래프를 안 배웠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하겠습니다. 얘가 지금 1러면 이 F1이 1이고 그죠? F2가 4고 F3이 9다라는 3차식인 3차 함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맞아요? 이게 옛날에 고1 때, 지금은 고1 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나중에 그래프를 배우면 좀 그래프로 추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fx 식을 세울 때 물론 이제 이걸 ax 세제곱으로 깔아놓고 다 대입해서 열면 되지만 알겠죠? 이런 게 가능하긴 해요. 여기 어색한 친구들은 가벼운 경험으로 보세요. 1 넣으면 1 되고 2 넣으면 2의 제곱되고 3 넣으면 3의 제곱되니까 그러면 이게 3차 함수라면 최고차항은 모르겠지만 x-1과 x-2와 x-3에서 규칙이 있죠. 어떤 규칙? x의 제곱이 나오는 규칙이 있습니다. 그렇죠? 1 넣으면 1의 제곱 나오고 2 넣으면 2의 제곱 나오고 3 넣으면 3의 제곱 나오고 이게 고1 때 우리 항등식의 인수 정리할 때 좀 배운 적이 있는 얘기긴 해요. 나중에 도함수활용 후반부에 가면 이게 함수 그래프로도 배우긴 할 겁니다. 지금은 가볍게 이렇게 식을 세울 수도 있어요. 알겠죠? 1 넣으면 1의 제곱 2 넣으면 2의 제곱 3 넣으면 3의 제곱 만족하잖아. 이걸 만족하는 3차 함수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랬어요? 쉬운 얘기를 하면요. 3차 함수가 F1이 1 되고 F2가 2가 되고 F3이 3이 되는 3차 함수가 있대요. 이것도 우리가 고1 때 배운 인수 정리가 있어요. fx는 최고차를 모른다 치면 x-1, x-2, x-3의 규칙이 있으니까 어떤 규칙? 1 넣으면 1 되고 2 넣으면 2 되고 3 넣으면 3 되려면 x가 바뀌어 있어야 되겠죠. 알겠습니까? 이렇게 식을 세울 수도 있어. 그러면 이제 식을 좀 빨리 획득할 수 있겠죠. 알겠죠? 그래서 얘도 아마 요거를 원하는 식이긴 할 거고요. 거기에 이제 A 구하라고 F4를 준 겁니다. 알겠죠? F4를 넣어보시면 F4는 4는 어떻게 되냐? 4는 3 곱하기 2 곱하기 6A 더하기 16은 10이다. 그래서 6A가 마이너스 6이다. A는 마이너스 1인가 봅니다. 마이너스 1인가 봐요. 이렇게. 이랬습니까? 함수가 나왔으니까 얘가 얘기하는 5,F5를 지나고 자 5,F5라는 거 5, 여기 또 5를 집어넣어 버리면 F5 그려볼게요. F5는 진행해볼게요. 5 넣으면 어떻게 되냐 마이너스 4 곱하기 3 곱하기 2 아닙니까? 더하기 25 그죠? 얼마죠? 1이네 5,1을 지나고요. 괜찮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 점에서 접선과 수직이다라는 건요. 기울기가 얼마나 얘기야? F'O와 수직이다라는 건 역수치에서 구해바꿔라. 이렇게 되는 거죠. 잘 됐습니까? 오케이? 혹시 답이 안 나온 친구들은 이렇게 다시 한번 보여보시면 답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죠? 봐봐. 요 점에서의 접선과 수직이라는 건 미분 때려서 5 대입한 게 접선의 기울기고 그놈과 수직이라는 건 역수치에서 부호바꿔라 이 소리겠죠. 그죠? 얘를 기울기, 얘를 지나는 점으로 식 세우시면 답이 나오지 않을까. 답이 그래서
될까요? FRX는 한번 해볼게요. 이거 그냥 빠르게 때릴까요? 네. 이 쓰기가 귀찮아서 그렇지 산수가 어렵진 않아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3 이렇게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2 더하기 2x죠. f 프라임 보면 마이너스 3, 2, 6 마이너스 4, 2, 8 마이너스 5, 5 넣으면 4, 3, 12 더하기 10 그래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20 얼마냐? 마이너스 16? 그쵸. 이렇게 나오죠. 아 그래요? 네. 얘가 16도 되네. 그쵸? 네. y는 16분의 1x 마이너스 5 더하기 되겠습니다. 답지 이게 아니에요? 네. 알겠습니다. 답이 이거 같은데. 아 맞아요? y는 16분의 1x 마이너스 아닌데요. 16분의 5, 8, 5, 6, 30 헷갈리지? 습관이 있어. 이상하네? 제가 원래 쌤 고였던 답이랑 여기 식이랑 잠깐만요. 여기 답은? 아 이거 높이는 뭐라고? 마이너스 16이 16분의 x y는 16분의 1x 마이너스 16분의 으아 80 79잖아. 그지? 아닌데 아닌데 80이랑 16분의 잠깐만요 80에서 더하기 아닌데 잠깐만 있어 뭐 하는 거야 지금 16분의 마이너스 5니까 16이면 10이 아니니까 그죠? 10이죠 그죠? 얘가 막 나올 것 같은데 4분선 y a가 16분의 1 b가 마이너스 16분의 1 잠깐만요 a가 왜 b는 마이너스 10입니까? 마이너스 8분요? 그러네 나무 잘못했나? 플러스 미안합니다 아 그러네요 플러스 정리만 한 거야 여러분 알겠죠? 그럼 답 나오네요 더하면 16분의 12니까 알겠죠? 4분선입니다 답 나오겠네요 알겠죠? 뭐 연산에 문제가 있었겠죠 여기 여러분 특히나 접선이 나중에 실전 문제도 연산이 많이 빡셀 수 있습니다 이 접선 관련된 문제가 산수가 더러울 수 있으니까 각오하시고 지금 오늘 하고 수요일까지 하면 접선 관련 풀이까지 끝날 것 같으니까 금요일 날부터 이제 테스트를 좀 실시를 해봐야 되지 않나. 금요일 날 일단 중간 범위가 접선까지입니다 보통 알겠죠? 금요일 날 테스트 한번 봅시다 알겠죠? 자 아무튼 여러분 넘어가서 또 질문 없나요? 뭐 본인 기준 질문 아무거나 해줘보세요. 290번까지 넘어가면 됩니까? 이 치파하는 거 되시나요? 뭐라고요? 이 치파하는 거 되시나요? 몇 번이요? 278. 278. 아 이거 풀어줘 문제네. 선생님 다운 풀어줄게요. 아 예. 네. 또 290 289 네. 289 280 이런 두 개 해볼게요. 289 280입니다. 보시죠. 289 280입니다. 여기 289처럼 접선이 오직 한 개 여기 밑줄 하실게요. 접선이 오직 한 개. 이렇게 이게 접선의 개수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죠? 접선의 개수는 선생님 필기자에 적어놨는데 그죠? t값의 개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알겠죠? t값의 개수가 한 개만 나와야 돼라는 겁니다. 접선의 개수라는 건 접선을 구하는 과정에서 t에 관한 방정식을 만나는 거기 때문에 그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 얘기하는 거예요. 자, 들어보면 봐봐요. y는 x 3승 더하기 6x 제곱 더하기 4 밖의 점 a, 4에서 그 접선이 한 개가 나오기 위한 a의 범위를 구해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들어보죠. 이게 밖의 점이니까 여러분이 해왔던 그 스토리를 시작해야 되겠죠? 접점이 나와있지 않는 문제인 거죠. 접점을 t, t 상승 더하기 6t 제곱 더하기 4 접점 잡으시고요. 기울기는 이분들은요 3t 제곱 더하기 12t가 되겠다. 접선까지 가야 되죠. y는 3t 제곱 플러스 12t 기울기고 가로하고 x 마이너스 t 더하기 t 상승 더하기 6t 제곱 이제 조금 익숙해지지 않았을까?
y는 한 번 더 정리하세요. 3t 제곱 더하기 12tx 마이너스 3t 세제곱 마이너스 2t 세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12t 여기 t가 없네. 마이너스 12t 더하기 4 이렇게 되겠네. 그쵸? 이해됐습니까? 나 제대로 했죠? 아닌가? 그런데 왜 그래? 마이너스 3t 세제곱 마이너스 12 잘못됐네. 마이너스 20 미안하다. 마이너스 12t 제곱 마이너스 6t 제곱 세제곱 산수 엉키면 피난다. 마이너스 플러스 그쵸? 오케이? 갑시다. 얘가 a, 4를 지나는 거니까 대입 그러면요 4는 일단 4는 여기 a 들어간 거죠. a에 3t 제곱 플러스 12t 마이너스 2t 상승 마이너스 6t 제곱 더하기 4가 되겠죠. 그쵸? 정리하겠습니다. 마이너스 2t 세제곱 3at 제곱 요거 그러면 일단 이렇게 할게요. 3a 마이너스 이게 헷갈립니다. t 제곱 12at 플러스 12at 4 넘기면 는요. 그죠? 얘가 오직 한 개의 실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쵸? 양변에 마이너스 2만 곱할게요. 2t 세제곱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2의 t 제곱 마이너스 12a t는 0이다. 그죠? 일단은 인수분해하죠. t가 묶이네요. 묶이면 2t 제곱 마이너스 3의 a 마이너스 2의 t 마이너스 12a가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럼 얘가 실근 한 개 나왔으니까 t가 0인데 실근이에요. t가 0이다. 한 개 나왔고 지금 오직 한 개의 실근 가지려면 잠깐만 요거 인수분해가 되진 않겠죠? 3a 2 6 3a 4 2 만나가죠. 어차피 인수분해 안 될 것 같고 어떻게 해야 되겠어? 자, 얘가 오직 한 개의 실근 가지려면 요 2차 방정식이 어떻게 돼야 돼? 실근이 없어야 되겠죠. 이해됐습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t가 0이라는 실근이 나왔으니까 t가 0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오케이? 그러면 얘가 얘의 실근이 존재하지 않아야 되는 거니까 판별식이 0보다 작다. 이걸로 아마 마무리하는 소리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판별식을 끌고 와보면 얘 제곱 9에 a 마이너스 얘 제곱 마이너스 4ac를 하면요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고 8 곱하기 12a가 이거 작다. 이거 풀어야 되겠네요. 상황이 있습니까? 그렇죠? 지금 좀 해볼게요. 3으로 약분하면 할게요. 3, 4 숫자가 어렵네. 정리하면요 3에 a제곱 마이너스 4a 더하기 4 플러스 32a 이거 작다. 3a 제곱 마이너스 12a니까 플러스 20a 더하기 12가 이거보다 작다. 이거 되겠네. 그렇죠? 그러면은 인수가 됩니까? 3 6, 3, 18 되네. 뿔뿔 그죠? 됐나요? 오케이. 그러면 3a 플러스 2 a 플러스 6이 여기보다 작으면 되겠네. a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6보다 크고 마이너스 3분의 1가 작다. 뭘 나오나 보네요. 그렇죠? 그래서 얘들을 곱해라.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이해됐습니까? 결국 이제 그 밖에절 접선 문제긴 한데 얘가 말하는 그 접선의 개수라는 건 알겠죠? 그 과정에서 풀리는 t에 대한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다. 뭐 이것만 잘 지켜나가면 될 것 같고 연산이 복잡하니까 꼼꼼하게 잘 풀어야 되는 뭐 그런 환경인 것 같습니다. 실례하겠습니다. 비교 알겠어? 넘어가겠습니다. 290번입니다. 여기다 풀게요. 요것만 지울게요. 판명이 쓴 거니까. 자, 290 보시면요. y는 x-1 위로 움직이는 점 p에 대해서 스톱. 요거 시작할까요? p 좌표 뭐라고 할까? p 좌표는요? a, a-1 이거 낫지 않을까요? 그죠? 그리고 여기에서 y는 3분의 1x 제곱에 두 접선이 수직이다라는 거 뭘 쓰라는 거야? 그렇죠? 도저 수직이라는 거, 기울기 곱이 얼마다? 마이너스다라는 거 써먹으면 쓰겠죠. 이해됐습니까? 자, 얘 또한 얘가 밖의 점일 거니까 또
저런 짓을 해야죠. 알겠죠? 접점을 t, 3분의 1 t제곱으로 잡으시고요. 기울기는요 3분의 2t입니다. 그죠? 접선은요 y는 3분의 2t에 x 마이너스 t 플러스 3분의 1t 제곱이 되겠죠. 그죠? y는 계속 아마 이 짓을 많이 했을 거예요. tx 마이너스 3분의 1t 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얘가 이제 a 마이너스를 지나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집어넣어 보면 어떻게 돼요? a 마이너스 1은 3분의 2t 곱하기 a 마이너스 3분의 1t 정도. 여기서 중심을 잘 잡아야 돼요. 여기까지 되겠죠? 여기까지 뭐 잘 했을 것이고 양면 3 곱해버릴게요. 헷갈리니까 3 곱해버리면 3a 마이너스 3은 2at가 씁시다. 왜? 이거 t에 대한 방정식 인식이 돼야 되겠죠? 여기 3 곱해버리면 마이너스 t죠. 그래서 저 넘기시죠. t제곱 마이너스 2at 더하기 3a 마이너스 3은 0입니다. 됐습니까? 뭐 인수분 되는 문제가 아니니까 알겠죠? 우리가 보통 인수분해가 안 되는데 근이 필요해. 그럴 때 보통 어떻게 하죠? 2차 방정식을 풀고 있는 과정에 나는 근이 필요한데 인수분해가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죠? 1단계는 근과 개수를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없나? 이것부터 하셔야 돼요. 선생님 근의 개수, 근과 개수를 뭐 못하겠네요? 그럼 어쩔 수 없지. 근의 공식 치고 들어가야 돼. 이게 맞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우리가 근이 필요한 환경에서 인수분해 안 되는 건 이제 자주 만날 거니까. 그때 먼저 해야 될 도전은 근과 개수죠. 근과 개수 잘 엮어가지고 뭘 해보고 안 돼? 그럼 뭐 근의 공식 밀어 그냥 알겠죠? 이런 상황인 건데 일단은 근과 개수 도전. 자, 얘의 두 근을 이름을 지어야 될 거 아니야. T1, T2로 하죠. 오케이? 그럼 그나마 알고 있는 게 두 근의 합이 2A라는 것과 두 근의 곱은 3A 마이너스 3 이건 적어놓고 알겠죠? 아 이걸 어떻게 써먹을 게 없나를 보고 있는데 야 지금 두 접선의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잖아. 근과 개수 냄새가 납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두 기울기의 곱을 딱 보러 가면 중심 잘 잡아야 돼. 지금 기울기가 뭐지? t가 기울기가 아니잖아. 기울기가 뭐야 지금? 3분의 1t 아니야. 3분의 2t. 그죠? 그러면 여기서 답이 t1과 t2 두 개 나온다는 건데 내가 구한 두 기울기는 뭐예요? 3분의 2t1과 3분의 2t2가 되는 거 아니야? 그죠? 여기 근이 t1이었을 때 기울기는 3분의 2t1이고 t2였을 때 기울기는 3분의 2t2일 거 아니야? 그죠? 얘 둘의 곱이 마이너스 1이 말인 거죠. 이랬으니까 아 근과 개수로 잡아낼 수 있네요. 그러니까 요거 도전해서 안 되면 이제 그려보시는 거지. 배경 아이들 집중. 자 그러면요 9분의 4 곱하기 t1, t2가 얘니까 3a 마이너스 3이 마이너스 1과 같다. 정리하시면 여기 값이 나오겠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식감을 잘 해놓고 이게 근이 안 나오면 알겠죠. 근과 개수부터 정리를 해보십니다. 거기서 잡히는 문제가 대부분일 거고 알겠죠? 뭐 정말 미친 문제는 뭐 근의 공식까지 가야 되는 문제는 있겠지만 아마 근의 공식까지 가야 되는 문제를 만났다는 것은 분명 다른데 어떤 체크 포인트가 있을 텐데 그걸 놓쳐서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근의 공식 가도 답이 안 나오진 않습니다. 알겠죠? 답이 나오긴 할 텐데 길어지겠죠. 알겠죠?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일단은 네, 좀 골치 아픈 문제는 해결이 된 것 같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이 질문답이 미흡한 친구들은요 따로 또 질문합시다. 자, 오늘은 뒤에 있는 49페이지 적선의 방식의 활용 파트로 가보도록 합시다. 지금 이게 뭐 특정 문제가 상황이 좀 복잡해서 혹은 산수가 너무 꼬여서 아니면은 무슨 말 하는지 몰라서 못 푸는 문제는 없을 것 같고 진행을 했는데 답이 잘 안 나옵니다. 뭐 이런 건 존재할 수도 있겠죠. 대부분의 문제는 아마 그 풀이를 했을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요 숙제 과제를 잘 해온 친구들은 뭐가 잘 됐냐면 일단 뭐 어떤 함수가 주어지고 그 함수가 뭐 상수값이 껴있는 정확한 함수식이 아니라 하더라도 뭔가 함수가 주어지고 접점을 주거나 기울기를 주거나 밖의점을 주면 접선까지 연결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됐을 겁니다. 알겠죠? 그 말은 즉시 이 함수를 주면 함수와 어떤 접선을 구한 힌트를 주면 접선까지 도달할 수 있다는 거죠. 알겠죠? 그게 사실은 저번 수업의 가장 메인이니까 그게 잘 되면 이제 약간씩 막혔던 그 문제들은 풀면서 수용하면 되고 알겠죠? 오늘 이제 접선을 구할 수 있게 됐으면 여기에 들어있는 활용 문제가 몇 개 있다. 그것만 좀 배워놓자라는 얘기인데 첫 번째 활용을 보면 여기 49페이지 나와 있는 이 접선의 방정식을 활용하고 있으면 옆에 최단거리라고 적어놨는데
이 직선과 곡선의 최단거리와 최대거리 문제가 있다. 하나의 테마가 됩니다. 그렇죠? 여기서 잘 나오는 활용 문제가 첫 번째. 유형이었을까요? 유형. 우리가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게 되니까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해요. 곡선과 직선 사이의 거리의 최대치수. 이렇습니다. 이거를 매번 물어봅니다. 내시는 범위가 좁으니까 거의 100% 존재합니다. 그렇죠? 뭐 내용 간단합니다. 봐봐. 곡선과 직선 사이의 거리의 최단거리와 최대거리 무슨 말이냐? 곡선이 만약에 이렇게 y는 fx에 있다면 직선이 이렇게입니다. y는 mx 플러스 n이라 치죠. 문제 이렇게 하는 거야. 야, 곡선 위의 점 p에 대해서 직선까지 거리의 최단거리를 구해라.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알겠죠? 그럼 여기 이제 뭐 무수히 많은 점들이 있겠죠? 그죠? 여기에서 이 직선까지 거리를 구했을 때 최단거리를 구해라 이 말인 거죠. 알겠죠? 그럼 그 최단거리를 어떻게 구하냐? 봐봐. 이 직선을 평행이동합니다. 이렇게. 그럼 얘를 평행이동을만 시키다 보면 제일 처음 접할 때가 존재하겠죠. 이렇게. 접한 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됐습니까? 그 점에서 거리가 최단거리예요. 이게 최단거리예요. 최소가. 자, 왜 그러냐면 봐봐. 이 평행한 두 직선이라면 거리가 항상 어때? 같을 거 아니에요. 그럼 나머지 점, 접점이 아닌 나머지 점들은요, 얘보다 멀리 있죠. 그러니까 제일 가까우면 이럴 거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요 점 잡았고, 그럼 됩니다. 그래서 요 점 어떻게 잡습니까? 아, 요거는 봐봐. 지금 직선 나와 있는 거야. 알겠습니까? 여기 위에 점을 내가 t, ft라 가정하면 이 점의 특징이 뭐야? 요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뭐가 돼야 돼? m, 그렇죠? f't가 m 되는 그 지점 잡으면 돼. 알겠죠? 그 점에서 거리 구하면 이제 답이 되겠죠. 되겠습니까? 오케이? 마찬가지로 자, 최대값은 이렇게 나와요. 곡선이 이렇게 파고든 곡선이 있는데 직선이 이렇게 있는 y는 mx 플러스 똑같은 이론입니다. 이번에는 야, 여기 위에 점들 중에서 이 직선까지 최대거리 구해봐 라고 문제 내는 거야. 제일 멀리 있는 점 잡으라는 거죠. 그럼 또 어떻게 하면 돼? 얘를 평행. 그럼 평행하다 보면 저 마지막에 접하는 거. 이렇게. 요 점에서의 거리가 최대값이 된다라는 거죠. 오케이? 요것도 이름 같죠? 왜?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는 항상 일정할 거니까 나머지 점들은 그 거리보다 가깝단 말이에요. 알겠죠? 접하는 여기가 제일 멀겠죠. 이래서 이 점 또한 t, ft라 가정하면 거기에서의 기울기, 즉 f't가 m인 점을 잡아주면 된다는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지현아 뭔 얘기인지 알겠어. 곡선과 직선 사이의 최단거리, 최대거리는 직선을 평행이동해서 만나는 접점에서의 거리를 구하라는 거죠. 알겠죠? 이해됐습니까? 거기에 최대와 최소가 존재할 수밖에 없겠지. 그 얘기 하나랑요. 자, 그 다음요. 요거는 팁 정도. 우리가 그 대수에서 지수로 함수 해석할 때 배운 적이 있는 얘기인데요. 여러분이 그 좌표를 보다 보면 x 좌표 차분에 식으로 쓸게요. x2 마이너스 x1분의 fx2 마이너스 fx. 요거 무슨 의미죠? 이거 뭐 구한 거예요? 무슨 기울기? x1, fx1과 x2, fx2 사이의 기울기를 구한 거 기억하시죠? 그쵸? 그죠? 요거는 우리 구한 평균 변화 아닙니까? 그쵸? 지수로 구하면서 이런 것도 하는데 x1분의 fx1 이렇게 x 좌표분의 y 좌표만 딱 분수를 만들어 놓는 거죠. 저거 무슨 의미죠? 기억나시는 거 없습니까? 네? 0,0 그렇죠. 0,0과 기울기입니다. x1, fx1 사이에 기울기를 구하는 것이죠. 이런 문제까지는 아니고 알겠죠? 배운 내용이니까 여기에 빼기 0이 숨겨져 있는 거야. 알겠죠? 뭐 지루함수 할 때 배웠습니다. 알겠습니까? 저기 이게 x 좌표분의 y 좌표를 분수로 만드는 건데 다 기울기 얘기야. 알겠죠? 기울기를 구하는 얘기고 기울기를 비교하는 얘기죠. 저기는 변형되면 이렇게 나오는 거야. x1 마이너스 1분의 fx. 얘가 1보다 큰지 확인하고 일단 얘기한단 말이야. 알겠죠? 얘를 갖고 파악해야지. 무슨 얘기예요? 2,0 1,0과
x1, fx1 사이의 기울기를 1과 비교하는 얘기구나. 이렇게 기울기에 대한 관점 눈이 있어야 돼. 알겠습니까? x 좌표분의 y좌표는 다 기울기 얘기야. 알겠죠? 특히나 우리 지금 변화율을 배우고 있는 미분 파트는요. 더없이 잘 내겠죠. 알겠죠? 저런 것들과 접선의 기울기를 비교시킬 거기 때문에 알겠죠? 제가 알겠습니까?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접선을 세울 줄 알면 그 다음부터는요. 저런 곡선과 직선 사이의 최대거리, 최단거리를 구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다음에 기울기에 대한 의미를 좀 볼 수 있어야 되겠죠. 알겠죠? 그래야 얘네들의 질문에 대응할 수 있으니까. 이해됐나요? 자, 관계된 문제를 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면 292번부터 가보시죠. 292번입니다. 292번입니다. 이제 보시죠. y는 3분의 1x 세제곱 더하기 3분의 11 x가 양수인 것만 보자. 그때 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0 사이 거리가 얘가 최소가 되는 점피의 좌표 구해라 이 말입니다. 쌤이 그림을 그려서 뭐 표현해 주겠지만 접선 활용 중에 너무 뻔한 이 너무 유명한 유형이라서 알겠죠? 이건 뭐 그림도 안 그리고 풀어내야 돼 나중에는 알겠죠? 왜냐면 곡선을 줬어. 직선까지 거리가 최소가 되는 점 잡으래요. 알겠죠? 뭔 얘기야? 접선의 기울기가 얘랑 평행한 접점 잡아내는 소리입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풀이만 할 수도 있어. 왜? 그냥 이 문제 된 거야 이 문제. 쌤 그림을 그려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림을 그려봐도 어차피 저런 상황일 거니까. 이해됐습니까? 저런 환경의 문제라는 걸 인지할 수 있겠죠. 이런 환경. 알겠죠? 그러면 봐봐 풀이만 먼저 해보면요. 풀이를 하고 어떤 상황인지 알려드릴게요. 풀이부터 하면 쌤 저 얘 기울기 얼마야? y 넘기면 기울기가 1인 직선이네요. 그렇죠? 그죠? 거리가 제일 가깝거나 거리가 제일 멀다면 알겠죠? 얘랑 접선의 기울기가 똑같은 지점이 필요한 거잖아. 그렇지? 얘가 말한 점피를 쌤이 t, ft가 잠깐 이름을 지으면 f't가 미분에서 t 대입한 거니까 미분하면 이거 x제곱이죠? t제곱이 얼마가 되냐? 기울기 1 되는 지금 잡으라는 거잖아. t가 1 또는 마이너스 1일 거란 말이야. 그죠? 정의역이 양수니까 뭐 마이너스 1점 안 보겠죠. 그렇죠? 얘가 말하는 좌표는 1, 집어넣어버리면 3분의 12 4 이게 정답이다. 이런 의미.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림 없이도 바로 풀어낼 만한 뻔한 유형의 문제입니다. 상황이 됐습니까? 자, 그러면 답은 얘인데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인지 좀 설명해 드리면 여러분들이 이 그래프 그릴 수 있겠어요? 요 그리는 거는 미분 없이도 그릴 수 있는데 우리 그 지수함수 할 때 a의 n 제곱근 할 때 y는 x 함수 그래프 배운 적 있지 않아요? 그죠? 이 그래프 어떻게 생겼어? 0,에서 이렇게 생긴 거 있죠? 그죠? 얘를 봐봐. 3분의 1을 곱하면요. 이 함수의 구조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3분의 1을 곱하면요. 얘를 좀 누른 거죠. 3분의 1. 그래서 만약에 y는 x 3승이 이렇게 생겼다면 3분의 1 x 3승 어떻게 생겼습니까? 얘가 좀 눌러져 있는 거예요. 약간 이런 식으로. 모든 좌표가 3분의 1으로 줄어들었을 겁니다. 이렇게 생긴 게 y는 3분의 1 x 3승입니다. 알겠죠? 요 그래프를 위로 3분의 10을 올린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 그림은 뭐 미분을 배워서 그린 게 아니야. 우리가 yx 3승을 해본 적이 있으니까 알겠죠? 얘를 좀 눌러서 위로 올린 거야. 그럼 저 그림은 아마 봐봐 0,3분의 11에서 이렇게 생긴 그림인데 얘가 0보다 큰 것만 버리니까 이렇게 올라갈 거야. 이렇게. 이해됐습니까? 요게 이제 저 그래프야. 조금 fx라고 해서 이름 지어버리면 요 그래프가 y fx입니다. 이해됐어요? 그때 얘가 뭐라 그랬냐면 요 직선과 거리가 최소인 점의 좌표고라 그 말했잖아. 그렇죠? 이미 답을 구했습니다. 이 직선을 그려보면요. x에 0 넣어버리면 y는 마이너스 10 y에 0 넣어버리면 x는 10 직선은 이렇게 그리기 제일 쉬워요. 0, 마이너스 0이 있을 것이고 10,0이 여기 있고 이렇게 생긴 직선입니다. 그죠? 그러면 여기 점들 중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점의 좌표를 구해라 이 말이죠. 어떻게 하면 평행이 동안 이렇게 접하는 요 지점 기울기가 1인 접선을 갖는 그 점에서의 거리가 최단 거리가 되겠죠. 그래서 쌤이 요 점을 t, ft가 놓고 요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1인 게 필요한 거니까 f't가 1이야 되는구나 라고 써봐요. 됐습니까? 그랬더니 t가 1이 나왔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근데 아까 얘기한 대로 곡선과 직선 사이 거리의 최단거리 최대거리가 너무 뻔한 포인트를 얘기하겠죠. 뭐 그림 없이도 알겠죠. 직선의 기울기가 같은 접선을 갖는 지점이 답이야 그냥. 거기 말고 최단 최대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딱 기억해 두시고 그림 따윈 필요 없다. 알겠죠? 그럼 여기는 293번을 한번 보세요. 293도 보시면 같은 얘기입니다. 뭐예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곡선이 있어요. 이거는 그림 나와 있으니까 같이 볼게요. 곡선이 있고요. y는 x라는 직선이 있습니다. 그죠? 이 2차 함수 위의 점 P를 잡아서 삼각형 APB 넓이의 최소값을 구해라 라는 질문이에요. 문제 상황 이해했습니까? 그죠? 하연이 이해했어? 네, 그럼 봐봐. 밑변은 AB로 놓으면 AB의 길이는 고정된 값인 거죠? 길이가 바뀌는 게 아니잖아. 그쵸? 그러면 밑변을 AB로 잡고 뭐가 바뀌어? P가 결정되면 높이가 바뀔 거 아니야. P에서 직선까지 수직거리 높이겠죠. 넓이가 최소이려면 P가 어디 있어야 돼? 가장 가까운데 높이가 짧은데 그죠? 그러면 이 직선의 기울기가 또 1이니까 그죠? 점 P를 T, FT를 한다면 F'T가 1인 점을 잡아서 그 점에서 직선까지 거리 구하면 높이겠죠. 이해되겠습니까? 그죠? 현선이 이해되겠습니까? 무슨 말이냐면 봐봐요. 2차 함수 나와 있고요. 직선도 있습니다. AB가 잡혀 있어요. AB 길이를 구하시면 밑변, 그죠? 넓이가 최소려면 P가 봐봐, 여기 있으면 넓이가 높이가 이제 수직거리가 높일 거니까 이래 될 거란 말이야. 가장 가까이 있으려면, 그죠? 요 직선을 평행이 동안 요 지점이 있겠죠. 요렇게 P가 여기 있어야지. 그래 넓이가 최소겠죠. 이해됐습니까? 그럼 요때 넓이를 구하면 정답이 되겠죠. 알겠습니까? 그러려면 P의 좌표 구해야지. 좌표 어떻게 구해? 얘를 T, FT가 놓고 요 직선의 기울기가 보니까 1이네 1. 그죠? 그 위에 문제 마찬가지로 F'T가 1인 점을 잡아보시면 좌표가 나오겠죠. 알겠습니까? 그 점에서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하면 이게 최소일 때 높이가 되겠죠. 알겠습니까? 혹시 문제 풀면서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하는 문제들이 있었겠죠? 이거 어떻게 하는지 알려주세요. 저런 놈이 있을까봐 한 번만 적어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외우세요. 잘 모르는 친구들은 그럼 모르면 안 되죠, 그죠?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이 필요합니다. 지금 여기 직선 사이 거리. 이렇게 보세요. 점이 보통 x1, y1을 세팅 많이 하는데 직선은 혹시 가물가물한 친구들 있을까봐 이거 합시다. 직선은 항상 이렇게 정리해야죠, 그죠?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이 있었던 건 기억나시죠? 요 거리 보통 디스턴스에서 D라고 표현하는데 D를 구하는 공식은 이렇습니다. 식으로 외우지 마시고 방식으로 외우셔야 되겠죠. x, y 앞에 있는 개수 딱 잡으시고 a랑 b니까 분모에 루트 제곱해야 피타고라스 쓰듯이 제곱해야 절대값 세팅하시고 요 좌표를 여기 대입하시면 됩니다. ax1 더하기 by1 더하기 c 이렇게 되는 거죠. 되겠어요? 그런 얘기입니다. 자, 점과 직선 사이 거리가 가물가물할 수 있으니까 써먹는 문제 하나 풀어드릴게요. 체크해보시고 이 넓이 최대값도 좀 보여드릴 필요가 있기 때문에 문제 풀어드릴게요. 제가 사용하는 문제 하나 가보시죠. 제대로 딱 풀어드릴게요. 보겠습니다. 294번으로 유사한 형태 하나 풀어드릴게요. 294입니다. 여러분 천천히 필기하시고 내용은 안 지울 거니까. 자, 294 보시면 쌤 fx라는 이름을 지을게요. fx가 얘다. x축, y축과 만나는 두 점을 각각 a, b라 하자. 잠깐만요. x축, y축과 만나는 거 구하려면 x축과 만나는 거 구하려면요. 이렇게 인수분해야죠. 잠깐 봅시다.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x 플러스 될 것이고 y 절편은 0,2네요. 그죠? 얘가 x축, y축이다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려볼게요. x축과 y축과 만나는 점이 뭐 이런 식이겠네. 이렇게 있으면 마이너스 1과 2를 지나니까 마이너스 1과 2를 지나는 이거 뭔가? 지금 뭐 이런 식의 그래프가 있는데 그죠? 여기 좌표가 2인가 봅니다. 이렇게 그죠? 여기 fx야. 근데 얘가 말하는 게 A라는 점이 밑에 보니까 A 점의 x좌표 양수래요. 그래서 A가 이 둘 중에 하나인데 양수되니까 2,0의 A가 봅니다. 그죠? 얘가 말하는 점 B는요 0,2가 B인 거죠. 그러니까 얘가 말하는 걸 정리만 했습니다. 됐어요? 2차 함수는
이렇게 생긴 거죠. 이해됐습니까? 그때 얘가 말하는 걸 따라가 볼게요. 곡선 위의 한 점 P에 대해서 삼각형 ABP의 넓이의 최대값을 구해라. P는 1, 4분면 위의 점이다. 무슨 말이냐면 봐봐요. A, B는 여기 잡혀 있고요. P가 1, 4분면이 여기 있나 봐. 알겠죠? 만약에 P가 여기 있으면 이런 삼각형이 되겠죠. 그죠? 오케이? 그래서 P는 여기 어딘가 있대요. 여기 어딘가 있는데 그때 요 넓이의 최대값을 구해라 이겁니다. 상황 이해됐습니까? 확실히 그림을 그려야 상황 인지가 되겠죠. 그렇죠? 자, 어떻게 해야 되겠어? 일단은 요 AB의 길이를 밑변으로 가야죠. 밑변으로 보여놓을게요. 요 길이는 두 점 사이의 거리 루트 4 더하기 4, 8, 2루트 2가 되겠네요. 2루트 2. 됐어요? 오케이? 이제 뭘 구해야 돼? 높이가 가장 높은 P를 잡아야 될 거 아니야. 그쵸? 지금 얘기된 것까지. 자, P가 어디 있어야 넓이가 최대가 되죠? 이 직선으로 제일 멀리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 요 직선의 기울기가 얼마야? 마이너스 1 보이십니까? 기울기가 마이너스 1입니다. X좌표 차분에 Y좌표 차면 되겠죠? 알겠습니까? 그러면 직선이 봐봐 평행이동하면 이렇게 마이너스 1인 접선의 기울기가 하는 식이 있을 거 아니야 이렇게. P는 여기 있어야지. 이랬어요? 여기서 삼각형 넓이를 구한 게 이게 최대값이야. 얘가 최대입니다. 요거 이해됐습니까? 요때 이 P부터 구해야 될 거 아니야. T좌표는 또 좌표로 T, X를 합시다. P좌표 어떻게 구해? F 프라임 T가 얼마가 돼야 돼? 마이너스 1 돼야 돼. 요 얘기하는 거야 지금. 알겠죠? 거리의 최단 최대는 다 여기서 나온다. 미분 때리면 요거 볼게요. 마이너스 2t 플러스 1입니다. 얘가 마이너스 1 되려면 마이너스 2t가 마이너스 t가 1이 돼. 그죠? 그러면 점 P의 좌표는 1, 넣어버리면 2네요. 2. 이해됐습니까? 그죠? 그러면 높이를 구하려면 직선의 방정식이 필요합니다. 이 직선 방식이 그죠? 자, 이 직선의 방정식은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1, y 절편 씁시다. 0,2 그죠?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가 되겠죠. 됐어요? 높이 구하겠습니다. 1,2에서 요 직선까지 거리 다 넘겨서 해야 돼. 공식이 그렇다 보니까 넘겨버리면요. x 플러스 y 마이너스 1이 0이죠? 거리 구할게요.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하면 루트 1, 1이죠? 제곱 더하기 제곱 2분의 절대값 1, 2를 대입하시면 1 되겠다. 루트 2분의 1, 2 되겠네요. 오케이? 높이가 루트 2분의 1일 때가 넓이 최대다라는 거죠. 정답 2분의 1 곱하기 밑변이 아까 2루트였어요. 2루트 곱하기 높이 답이 1인가 보네요. 그죠? 답이 1이다. 이해했습니까? 그래서 그 곡선과 직선 사이의 어떤 거리의 최단거리, 최대거리 가지고 뭐이 정도의 삼각형 넓이 문제도 요구하기도 하고 그냥 바로 뭐 다이렉트로 최단거리 구해 근데 요구할 수도 있다라는 거지. 이해했습니까? 그런 얘기입니다. 자, 요런 게 적선의 활용 쪽에 들어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되겠습니까? 네, 쉽게 보시고요. 넘어가서 저는 기울기에 대해 왜 한 거냐면 자, 여기 하나 있네. 308번으로 갈게요. 308번. 308번 하나 보고 시작. 몇 초 되겠죠? 손님 지울게요. 자, 308번 보시면 뭐 이런 식의 질문들을 한다 뭐 이런 거야. 308번 봐봐. 자, 이제 그림 보시면요. 이렇게 fx가 여기 y는 x라는 직선 하나 딱 있고요. 가운데를 자르는 거죠. y선. 그다음에 fx 모양이 이렇게 하고 누워 있습니다. 이렇게 접해서 이렇게 y는 x. 그리고 여기 뭐 가운데 a와 b를 딱 잡아놓는 이런 상태에서 자, 다음 중 옳은 것을 골라라. 0보다 크고 a, b는 이런 관계에 있다. 기억부터 보시죠. 자, 기억을 보면 뭐 하는 얘기야? b-a를 양변 나누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이건 다 기울기 묻는 거지. 함수 차를 묻는 건 없어요. 알겠죠? 기억의 양변에 b-a를 나누면 이렇게 쓰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정리를 가볍게 들어와줘야 돼. 얘가 1보다 큰지 확인해 봐라 나온 거죠. 됐습니까? 이게 뭐야? a,fa와 b,f 사이 기울기죠. 평균변은 요 점과 요 점 사이 기울기 되겠죠.
요 기울기랑 1이라는 기울기가 이거죠. 그죠? 1이 더 큽니다. 거치. 그죠? 직선의 기울기 오른쪽에 올라가서 큰 거야. 그렇죠? 이더 크니까 탈락. 기억은 거치. 되겠습니까? 니은입니다. 니은 보시면 A분의 FA와 얘는 모양을 잡아놨네. B분의 FB 둘을 크기를 비교해라. 얘가 크냐가 있어. 그죠? 그럼 이제 이거 배웠으니까 얘 뭐야? 0,0과 A, F 사이 기울기. 그러면 0,0과 A, F 여기죠. 1번 기울기랑 0,0과 B, FB 여기랑 여기 요 기울기. 그죠? 2번 오른쪽 끝이 올라가기 큰 거야. 1번이 크죠? 참이네. 1 보는 겁니다. 알겠죠? 기울기를 볼 줄 알아야겠죠? 자, 디귿입니다. 디귿. 요게 이제 미분에서 배운 거지. F'A와 F'B를 비교해라. F'A는요, 요렇게 되면 요 접선 기울기. 1번. F'B는요, 더 누워있죠? 여기 있잖아요. 여기 이렇게. 2번. 그죠? 1번이 크죠? 1번이 큽니다. 잠깐만. 어디 갔어? 얘는 모르겠어. 반대로 해주네요. 크지 않네요. 그죠? 되겠습니까? 자, 리을은 뭘까요, 여러분? 리을. F' 루트 A입니다. 이게 이렇게만 내면 너무 재미가 없으니까 얘네들이 장난치는 거야, 이제. 얘 둘을 비교하면 얘가 더 크냐 그랬어. 이거 뭐 하는 거지, 지금? 루트 AB랑 2분의 A 플러스 B랑 여기서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뭐예요, 이거? 산수기랑 산소얘기가 아니야. 야, 얘 둘은 누가 커요? 1번, 2번. 예? 2번이 얘 둘은 누가 크냐고. 1번이 더 크지. 2번이 크거나 같죠. 그렇죠. 얘가 더 큽니다. 산소리기하 공식 기억나요? 둘의 합은 또 나왔다 2루트 크네. 다르니까. 2루트 둘의 곱. 그죠? 두개 다르니까.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이게 산소기하잖아. 그렇죠? 원래 산소기하 우리는 문제를 풀다 보니까 이렇게 외우는데 원래 산소기하는요 이렇게 합니다. 이걸 산술 평균, 이걸 기하 평균이라고 부르거든요. 알겠죠? 이 산술 기하 평균을 비교하는 거니까. 그러면 얘가 크거나 같다가 맞긴 한데 이게 등호가 성립하려면 A랑 B가 똑같아야 돼요. 근데 여기 문제에서 A와 B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B가 더 크죠? 그렇죠? 그러니까 는이 없는 게 맞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리을에서 보는 건 뭐냐면 얘를 쉽게 말해서 알파라 치고 얘를 베타라 치면 얘가 베타고 얘가 알파인 건데, 그죠? 쉽게 말하면 더 큰 값을 대입한 접선의 기울기가 작은 값을 대입한 접선의 기울기보다 작냐라는 건 접선의 기울기가 점점 작아지냐 이런 질문이에요. 얘가 그건 확실하니까 대입한 게, 그죠? 그러면 접선의 기울기 봐봐. 얘가 이러니까 이렇게 가잖아, 그죠? 접선이 점점 작아지는 거 맞죠? 이게 참이겠네요. 이렇게 나갈 수 있는 거죠. 알겠습니까? 산술기하가 중요한 산술기하가 사용되느냐 아니라 산술기하의 모양으로 얘가 더 큰 값을 대입한 거야 라는 그거 하나 얘기하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얘가 큰 값을 대입하면 작아지는 게 맞습니다. 얘는 참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접선 관련 문제는 가장 잘 나오는 문제가 이거야. 그 곡선과 직선 사이의 최단거리와 최대거리를 잡아낼 수 있다라는 거 하나와, 알겠죠? 기울기 볼 줄 안다라는 거 하나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직선에 대한 접선에 대한 얘기는 끝난다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잠깐 쉬었다가 뒤에 있는 얘기로 넘어가시죠. 쉬었다 가시죠. 질문 못하면 질문하시고. 밀 궁금한. 일찍 끝내지 마요. 파이팅! 일찍 끝내지 마요. 파이팅! 아, 진짜. 여기 정신 못 차려. 잠도 진짜. 죽을 것 같아? 네. 죽지 않았으니까. 파이팅! 힘내세요. 자, 여러분 지금 어쨌든 우리가 접선 되는데 문제들은 다 했고요. 그 사이에 그냥 진짜로 접선이 활용이다 하고 이제 던져놓은 문제가 있는데 그것들은 뭐 여러분이 풀어보신 다음에 다음 시간에 풀이로 잡아드리고요. 접선의 마지막 이야기가 거기 다음 유에 보면은 롤의 정리와 평균값 정리라는 게 있습니다. 오늘은 그 정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배우면 접선의 방식 파트가 끝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거 필기는 다 했겠죠? 필요한 친구들? 네, 필요한 친구들 사진 찍어보시고. 자, 오늘은 롤의 정리와 평균값 정리를 좀 정리해보죠. 우리 이런 정리를 한 2개 배웠는데 혹시 기억나십니까? 이런 정리라고 부르는, 정리가 성질 같은 거 얘기하는 건데 제일 처음에 우리가 사이값 정리 배웠죠? 네. 사이값 정리 뭐예요? 사례가 어떤 종류? 양수인 거 아니죠?
사회적으로 뭐라고? 사이에 있는 값을 좀. 그 양수랑 음수 사이에 그냥 한 개 이상 되잖아. 그 단어가 비스무리하게 얘기하네요. 사회적 정리에 이제 연소함수에서 a를 대입한 함수값과 b를 대입한 함수값의 부호가 다르면 a, b 사이에 x축과의 교점이 존재할 수밖에 없어 라는 정리인데 알겠죠? 연속인데 당연한 얘기겠죠? 지현아 맞니? 근데 이번에 이제 쌤이 공식이라고 불렀죠? 여러분들이 사실 이렇게 이야기까지 하면 제일 베스트인데 그건 또 학교에서 많이 배울 거기 때문에 사용하는 우리가 풀이하는 입장으로 보자면 사이값 정리를 쓰는 사용 시기가 언제다? 기억납니까? 그것도 중요할 텐데 어떤 문제에 사이값 정리를 씁니까? 그거 시간 날 때 어떻게 좀 읽어보시는 게 역시 도움이 됩니다. 부호가 다를 때. 뭔 소리야? 사용식이라고 내가 적어드렸는데 사이값 정리 사용식이 구간 또는 범위와 함께 실근의 존재 유무를 묻는 문제가 사이값 정리를 쓰는 식입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예를 들면 fx는 0이라는 어떤 식을 주고요. 야 얘가 이 연소함수야. 얘가 구간 1과 3 사이에서 실근 존재하는지 확인해봐. 요런 게 사이값 정리죠. 그럼 확인 어떻게 하는 거야? 1이랑 3 넣어. 그렇죠. 여기다가 1 넣어보고 3 넣어봐서 부호 바뀌었어? 근이 있는 거지. 부호가 안 바뀌었어? 근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거지. 이게 사이값 정리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 두 번째 정리가 로피탈 정리라는 게 있어요. 로피탈 정리 뭔지 기억나십니까? 네. 그건 뭐 무한 극한을 풀 때 무한소분의 무한소의 극한을 만났을 때 미분 가는 함수라면 분모 분자를 각각 미분해서 극한을 구해도 상관없다라는 얘기가 로피탈 정리죠. 자 오늘 우리 순서는 롤의 정리로 되어 있는데 선생님 오늘은 이제 우리는 평균값 정리, 다음이 평균값 정리거든요. 얘를 먼저 배울게요. 평균값 정리가 훨씬 중요해서 얘를 배웁시다. 자 오늘 새롭게 배우는 정리는 평균값 정리부터 배울 겁니다. 그렇죠? 이 우리가 지금까지 사이값 정리라는 것도 배웠고 사이값 정리의 전제 조건은 연소함수에서 로피탈 정리 배웠죠. 로피탈 정리의 전제 조건은 미분 가능 함수에서 미분이 가능해야 뭐 미분해서 풀 거 아니에요, 그죠? 평균값 정리의 이제 기본 전제 조건은요 미분 가능 함수에서입니다. 미분 가능 함수에서 얘기입니다. 그 말은 이 부드럽게 이어진 함수를 얘기하는 거죠, 알겠죠? 그런 함수에서 이제 평균값 정리를 뭘 만족하는 거냐면 이런 겁니다. 자 여기서 마찬가지 사이값 정리처럼 그림으로 먼저 이해시켜 드릴게요. 당연한 얘기라서. 얘가 미분 가능 함수가 이렇게 있다면 y fx에 있어요. 보통 3차 함수가 이렇게 생기긴 했는데 나중에 많이 그려볼 거니까 미분 가능 함수가 있다면 내가 x는 a부터 뭐 있지 아까 x는 a부터 x는 b 이 정도 할까요? 이 정도 할까요? x는 b a부터 b까지의 평균 변화율과 평균 변화율 요거의 기울기 얘기하는 거죠. 요놈의 기울기가 우리가 평균 변화율이라 부르는 거 맞죠? 그죠? 미분 가능 함수에서 내가 아무 지점이나 A, B에서의 평균 변화를 구했을 때 이 평균 변화율과 동일한 접선의 기울기가 갖는 지점이 A, B 사이에서 존재할 수밖에 없어 라는 얘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 무수히 많은 접선들이 있겠죠? 그 중에서 얘랑 똑같은 기울기 접선이 A, B 사이에 존재할 수밖에 없어 라는 얘기가 평균 정리입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당연한 얘기가 봐. 접선의 기울기가 여기 출발했죠? 샥 가다가 이렇게 내렸잖아, 그렇죠? 얘보다 큰 거부터 작은 거로 내려왔단 말이야. 그럼 어느 순간 얘랑 평행한 이 지점이 존재하겠죠? 이해됐습니까? 즉 얘랑 똑같은 접선의 기울기를 갖는 지점이 A, B 사이에 존재할 수밖에 없어 라는 얘기예요. 알겠죠? 요 이야기가 평균값 정리입니다. 이해됐습니까? 요거는 또 마찬가지로 선생님이 수학적으로 좀 적어보면 이렇게 됩니다. 구간 A부터 K 구간입니다. A부터 B 사이에서 미분 가능한 여기 교과서도 표현이에요. 미분 가능한 fx에 대하여 b-a분의 fb-fa 요게 두 지점의 평균 변화율이죠. 그죠? 얘랑 똑같은 f'c 이건 x가 c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죠. 그죠? 인 c가 구간 이건 개구간이에요. A에서 B 사이에서 적어도 한 개 이상 존재한다 라는 얘기입니다. 요 말을 저렇게 수학적 표현으로 저렇게 하는 거 이해되시겠죠? 그렇죠? 내가 미분 가능 함수에서 A, B의 평균 변화를 구했을 때 그 기울기와 똑같은 접선의 기울기 가는 지점이 적어도 한 개 이상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한 개 이상 꼭 있다라는 거겠죠. 얘 같은 경우는 한 개밖에 없는데 얘가 더 벌어지면 뭐 여러 개일 수도 있겠죠.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런 이야기가 평균값 정리입니다. 이해했습니까? 오케이? 예, 평균 정리는 저런 이야기다. 알겠죠?
그럼 여기에 이제 쌤이 아까 얘기하려고 했던 롤의 정리는 뭐냐면요. 얘도 기본적으로 미분 가능한 함수색인데 롤의 정리는 방금 얘기한 평균값 정리는 뭐 A부터 B까지를 아무 때나 잘랐을 때 여기서 생기는 평균 변화율과 동일한 접선의 기울기가 A, B 사이에 무조건 존재라는 건데 지금 내가 예시한 그래프는 몇 개쯤 있을까요? 2개 있겠죠. 여기도 하나 있을 것이고 여기도 하나 있을 거예요. 이해했습니까? 뭐 한 개는 있을 건데 롤의 정리는 뭐냐면 평균값 정리 일부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롤이 먼저 나왔고 나중에 평균값이 나왔기 때문에 이게 둘 다 있는 건데 평균값 정리가 먼저 정리가 됐으면 롤은 안 나왔을 거예요. 같은 얘기라서 알겠죠? 롤의 정리는 이겁니다. 요 높이가 여기가 지금 봐봐. 요 높이가 얘는 A, FA고요. 요 높이는 B, FB란 말이야. 그치? 요 높이가 정확히 똑같아지면 같은 높이에 내가 만약에 B를 잡는다면 봐봐요. 자, 예를 들어서 내가 B를 여기 잡게요. X는 B를 잡는다. 그러면 너 같은 높이 A, FA와 같은 높이의 B, FB를 잡으면 여기에서 내가 평균값 정리를 쓰면 이 평균 변화율이 얼마 됐어요? 요 직선의 기울기가 얼마 되냐는 거야? 0이겠죠. 기울기가 0일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A, B 사이에 기울기가 0인 게 존재할 거 아니야? 평균값 정리에 대해서. 그치? 그때 높이가 똑같은 상태의 평균값 정리를 롤의 정리라고 불러요. 알겠죠? 그러면 저걸 말로 쓰면 이런 거야. 아까는 우리가 B-A분의 FB-FA가 F'C랑 같다고 했는데, 알겠죠? 롤의 정리라는 건 얘랑 얘가 높이가 똑같은 거니까 얘가 빵 될 거 아니야, 그렇죠? 0 되는 게 존재한다, 뭐 이렇게 표현합니다. 알겠죠? 그럼 롤의 정리 쓰기 써보면, 봐봐. 구간 A, B에서 미분 가능한 fx에 대해서 상황 똑같습니다. 자요. fa와 fb가 높이가 같다이면 요게 이제 요 같은 높이 상황을 얘기하는 거죠. 알겠습니까? 이면 f'c가 0이 되는 인 시가 구간 A와 B 사이에서 적어도 한 개 이상 존재한다. 요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요 얘기 되겠어요? 그죠? 같은 얘기야. 근데 얘는 봐봐. FA랑 F가 똑같은 높이라면 평균 변화를 구하면 빠를 거 아니야. 그쵸? 그러니까 동함수 연결이 존재한다는 얘기인 거죠. 알겠습니까? 실제로 롤의 정리가 평균값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헷갈리는 친구들은 평균값으로 모든 문제 접근하면 답은 나오겠죠. 왜? 롤의 정리 상황에서 평균값을 구하면 기울기가 0될 거니까. 기울기가 0되는 얘기를 하는 거죠. 상황이 되겠습니까? 오케이? 네. 요 이야기는 별로 문제가 뭐 활용되거나 응용되는 게 별로 없는데 특히나 롤의 정리는 아예 응용되는 파트의 질문 자체가 없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관계된 문제를 좀 풀어드리면 보통은 이렇게 제일 잘 나오고요. 개념적인 문제로 309번 볼게요. 이건 지우겠습니다. 이 롤의 정리 문제인데 309번 보시면 이런 겁니다. 봐봐요. fx는 x 플러스 1의 제곱 x 마이너스 2라는 3차 함수입니다. 얘가 구간, 평구간 마이너스 루트 3에서 루트 3에서 롤의 정리를 만족하는 C를 구해라. 실제로 학교 시험에도요 이렇게 잘 냅니다. 그러니까 쉽게 하나 던지는 거야. 어려운 문제는 아니거든요. 가볍게 이제 공부는 행위라고 던지는 거야. 그렇죠? 그러면 이거 이 함수에서 이 구간 안에 롤의 정리 만족하는 C를 구해라 라고 했으면요 롤과 평균값이 오늘은 처음 배웠으니까 구분돼 있을 거 아니야. 그죠? 그러면 롤의 정리를 만족한다는 건 아마도 F 마이너스 루트 3이랑 F 루트 3이 값이 어떨까요? 같을 거예요. 대입은 물론 알 수 있겠죠. 알겠습니까? 같으니까 롤의 정리를 질문하는 거야. 알겠습니까? 아마 둘은 같을 거니까. 그럼 내가 구할 건 뭐야? 이걸 만족하는 이 롤의 정리의 상수값 C를 구한다는 것은 F'C가 얼마가 되는? 0인 값을 구하는 거야. 알겠죠? 그때 C의 범위는요. C의 범위는 마이너스 루트 3과 루트 3 사이에 있는 것만 정답으로 인정. 알겠죠? 왜? 이 정리 자체가 그런 거잖아. 두 지점을 잡아서 높이가 똑같다면 그 사이에 도함수 0인 게 존재라는 정리이기 때문에 답을 쓸 때 이 범위 안에 갖고 오시면 됩니다. 알겠죠? 답을 구해보면 미분 때리면요. FMX는 풀어볼게요. 본미분 앞에 거 까고 뒤에 거 내고
플러스 앞에 거 냅두고 뒤에 거 미분. 이렇게 되겠죠? C를 집어넣어버리면 F' C는 2C 플러스 1 C 마이너스 2에 더하기 C 플러스 1 제곱. 얘가 0 되는 거 찾는 거죠. 그죠? 인수분해하기 좋게 되어 있네. C 플러스를 묶였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이거 정리하면 2C 마이너스 4가 있고요. 여기 C 플러스 1이 있죠. 계산하면 3C 마이너스 3인가? 그죠? 그럼 3으로 묶으면 C 플러스 1과 C 마이너스 1 돼서 C 값이 두 개 나오네. C는 마이너스 1 또는 1 되네요. 자, 원래 답이 여기 나왔을 때 범위가 여기 해당 사항이 없으면 답이 안 되는 거 알겠죠? 롤의 정리는 그 사이 값을 요구하는 거기 때문에. 얘는 뭐 둘 다 되네요. 둘 다 저기 들어있으니까 답은 여기 그게다. 이렇게 풀란 얘기. 이랬으니까 그런 이야기가 롤의 정리다. 알겠죠? 오케이? 평균값 정리도 기본 문제는 똑같이 내요. 자, 314번 보겠습니다. 이쪽이요. 314번입니다. 314번 보시면 평균값 정리도 롤의 정리가 같은 얘기다. 평균값이 좀 더 포괄적인 얘기다 보시면 돼요. fx는 x 3승 마이너스 2x 314번입니다. 2x 구간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해서 평균값 정리 만족하는 상수 C구해라 이 말인 거죠. 이렇게 제일 잘 나와. 기본 유형을 알겠죠? 가볍게 그냥 내용을 아니야 묻는 거죠. 그럼 평균값 정리 진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평균 변환도 구해야 되겠죠. 마이너스 2, 여기 마이너스 2 넣어버리면 마이너스 8 더하기 4 마이너스 4 랑 2, 8 빼기 4 4에 대한 평균 변환도 구해야 되겠죠. 그렇죠? x좌표 차가 4분의 y좌표 차 8 평균 변환 2네요. 그죠? 나한테 뭘 구하는 거야? f'C가 2가 되는 게 존재하겠지. 평균값 정리에 의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구해보면요. f'C를 구해보면 f'X가 3x제곱 마이너스 2니까 f'C는요 3c제곱 마이너스 2입니다. 얘가 2가 되는 걸 구해라. 그죠? 3c제곱은 4 c제곱은 3분의 4 c는 얼마 루트 3분의 2인데 둘 다 뭐 저기 껴있겠네요. 그죠? 여기서 답이 두 개네. 알겠습니까? 뭐 풀다 보면 안 껴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범위 체크면 되겠죠? 알겠죠? 얘도 답은 두 개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해서 이게 이런 게 롤의 정리와 평균값 정리 얘기다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때 여기서 이제 나머지 문제들을 풀면서 여러분들이 그냥 이제 롤의 정리와 평균 정리가 무슨 이야기인지 알게 됐으니 그걸 가지고 풀어보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내신에 가끔 어렵게 출제되는 문제가 한 두 개 있습니다. 어디서 나오냐면 이 평균값 정리에서 나오는 응용 문제가 두 개가 있다. 응용편. 응용편. 요거는 적어볼 필요가 있다. 예제 1. 아마 PD장에 프린트본 있는 친구들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보세요. 자, 평균값 정리는 무슨 문제가 잘 나오냐면 318번. 318번입니다. 요 문제로 설명할게요. 318번 보시면 fx가 모든 실수에서 미분 가능한 거예요. 그죠? 문제 적어드릴게요. 미분 가능함수. 미분 가능함수 fx에 대해서 리미트 x가 무한대로 할 때 f'x가 그 문제는 쓸게요. 3 일 때 리미트 x가 무한대로 할 때 f x 더하기 4 마이너스 fx 마이너스 4에 대한 값을 구해라. 이런 질문입니다. 자, 상황이 있습니까? 상황은 되겠죠? 그렇죠? 풀이는 내가 보여줄 거니까. 그렇죠? 봐봐요. 미분 가능함수에 대해서 무한대에서 봤을 때의 접선의 기호 3이야. 얘 구해봐. 뭐 이런 문제. 알겠죠? 자, 이게 이제 어떤 의미냐면, 봐봐. 요 말이 무슨 의미냐면, 함수가 fx가 뭔지 모르지만 그래프가 막 가겠죠. 많이 가겠죠. 저 무한대에 올라가는 함수가 뭔데, 저 무한대를 보면 거의 뭐랑 같다고 지금 접선의 기호가 싹 다 3이 되는 거야. 그죠? 그럼 이거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냐면, 저 무한대인 그래프를 우리가 왜 곡선이 2차 함수도 이렇게 있으면 얘를 저 무한대로 보면 곡선처럼 보이겠어요? 직선처럼 보이겠어요? 직선처럼 보일 거예요. 왜냐면 곡선이 이제 하나씩 올라가다 보면 나중에 거의 직선처럼 이렇게 서 있거나 아니면 약간 누워 있다가 하더라고요. 그렇죠? 거의 직선일 텐데 그 무한대만큼 진행하면 기울기가 싹 3이야라는 거예요. 무한대 하나의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한 지점만 3이라는 게 아니라 저 멀리 가면 거기는 기울기가 다
3인 직선처럼 생긴 거야 라는 의미라는 거지. 알겠죠? 그때 얘가 뭐라 했냐면 무한대만큼 갔을 때 x-4를 대입한 거랑 x 더하기 3을 대입한 거에 차를 구해라 이 말인 거야. 생각해봐. 무한대만큼 진행하면 물론 원래 곡선이겠지만 직선처럼 보일 거란 말이야. 기울기가 얼마인 직선? 기울기가 3인 직선과 같다고 했을까요? 어느 지점이? 이 무한대인 상태에서. 그쵸? 이랬습니까? 그럼 봐. x좌표를 얼만큼 큰 값을 대입한 거야? 요 차가 8인 거잖아. 그쵸? 그러면 이게 기울기가 3인 직선이 있다 가정하면 여기 지점에서 내가 8만큼 큰 지점을 대입한 거야. 그럼 이 높이 차가 얘와 얘의 높이 차가 얼마 됐어? 24가 되겠죠. 이랬으니까 왜? 1 갈 때 3으로 갈 거 아니야. 8 갔으면 24 올라가겠죠. 그렇죠? 즉 무한대인 상태는 직선과 같을 텐데 얘 둘의 x좌표 차가 8이었다는 것은 정답이 얼마다? 8선 24가 되는 그런 관계에 있을 거다라는 거야. 이해되겠습니까? 오케이? 이해되겠어요? 쌤 이게 왜 평균값 정리에 있는 거죠? 라고 얘기한다면 이런 거야. 무한대쯤 갔을 때 저 무한대로 가면 뭐 직선의 기울기 이렇게 쓰는데 여기서 여기까지 x-4부터 x 더하기 4까지 이 사이에 평균 변화율이 여기 사이에 껴있는 접선과 똑같을 텐데 이게 무한대인 상태라면 이게 다 접선과 균일하게 되는 기울기 3인 직선과 같다는 그 개념 자체가 평균값 정리가 들어가 있는 거죠. 알겠습니까? 왜냐면 얘는 평균 변화율의 얘기고 얘는 사실 접선의 기울기 얘기니까. 근데 이게 모든 미분간 함수는 중간에 두 지점을 끊었을 때의 평균 변화율과 동일한 접선이 있을 거니까. 근데 무한대만 가면 다 기울기가 3이라니까 어딜 끄든 이 평균 변화가 3이라는 거죠.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평균 변화 3인 상태에서 8칸을 증가하면 높이는 24 증가한 거야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익혀 있기만 하면 바로 띡 풀 수 있는 그런 유형 중에 하나죠. 알겠죠? 이게 평균 정리에서 조금 어려운 문제 낼 때, 여러분 아마 교과서에 한 문제 쏠때 있는 그런 개념적 문제다라는 거 하나와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두 번째 얘기는 뭐냐면 평균 정리에 꼭 배워놔야 될 유형이 두 개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323번에 일단 넣어놨습니다. 323번에 가보세요. 323번입니다. 얘는 집합으로 표현되어 있긴 한데 쌤 요거를 좀 풀어서 설명할게요. 자, 문제를 여기다 써드리겠습니다. fx가 2x 세제곱 마이너스 4x 걔랑 아마 답은 똑같을 텐데요. 걔랑 비슷한 이해하기 편한 식으로 써드릴게요. 여기에 대하여 0과 x1 이 내용을 좀 디테일하기 위해서 여기에 눈을 떠났습니다. 3에서 의미의 두 실수 x1, x2가 를 만족할 때 x2 마이너스 x5에 x2 마이너스 xx의 범위를 구해라 이렇게 식입니다. 걔랑 지금 여러분이 본 문제와 같은 질문이긴 해요. 얘는 집합으로 표현한 거야. 알겠죠? A가 X가 원소인데 그 X가 두 점 사이 기울기. 그죠? 근데 그 두 점을 만드는 X1, X2는 0과 3 사이에 있는 두 개의 수 이런 표현인 거죠. 그렇죠?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쌤을 좀 더 풀어서 3차 함수 fx에 있을 때 임의의 주실수 x1, x2에 대해서 x1, x2가 이런 범위에 있다. 그 문제는 다른 점은 쌤 일부러 눈을 넣어놨어요. 알겠죠? 눈을 넣은 상태에서 이 범위를 만족할 때 요 두 점의 평균 변화율의 범위를 구해라 이 말입니다. 상황이 됐습니까? 자, 이걸 상황으로 좀 얘기해드리면 이런 거야. fx가 만약에 이렇게 있어. 우리가 3차 함수 그릴 수 없지만 우리가 생각 치면 0이 만약에 여기다 치고요. 3이 여기다 치면 얘가 말하는 게 이런 거야. 0과 3 사이에 랜덤으로 두 점을 잡아서 평균 변화를 구하자라는 거죠. 요 얘기가 그런 얘기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0과 3 사이에서 봐봐. 여기 x1을 잡았으면 뭐 여기 x2가 될 수 있겠죠. 요 기울기 나올 수 있을 것이고 x1, x2 이렇게 나올 수 있을 것이고 x1, x2 이렇게 나올 수 있을 것이고 뭐 x1, x2 이렇게 나올 수도 있을 것이고 이렇게 이해했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무수히 많은 두 개의 랜덤 점을 잡아서 평균면을 구했을 때 나올 수 있는 기울기의 범위를 구해라 이 말입니다. 상황이 되겠어요? 문제 상황이 되겠습니까? 오케이? 네. 자, 쟤를 어떻게 대응해야 되냐? 이게 범위는 잡혀 있으나 랜덤인 두 점으로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못 풀어요. 왜? 두 점 다 랜덤이라서. 알겠습니까? 그럼 얘는 어떻게 푸냐? 얘는 이렇게 바꿔서 해석하는 거야. 얘는 0부터 x가 3 사이에서 f 프라임 x가 나올 수 있는 범위를 구하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자, 결론만 얘기하면 봐봐. 쟤 지금 원래 문제 질문은 0과 3 사이에서 랜덤인 두 점 잡은 평균 변화의 범위를 구해라 라는 질문인 거야. 알겠죠? 저거는 저대로 못 풀어. 왜? 두 점이 다 랜덤이라서 기울기를 잡아낼 수 없어. 알겠죠? 저거는 무슨 말과 똑같은 거냐? 0과 3 사이에서 특이점은요. 여기에 능이 있었으나 여기는 사라져야 돼요. 그 이유는 좀 더 설명하겠습니다. 알겠죠? 오케이? 능이 있었어도 이 양 끝에 는 사라져야 되고 이 양 끝에 능이 사라져야 돼요. 알겠죠? 그러면서 도함수의 범위를 그냥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봐봐. 우리한테 지금 주어진 미션은 함수가 있을 때 0과 3이 뭐 여기다 치면 예를 들어서 선생님 지금 위에 문제는요 여기 안에서 뭐 x1을 잡고 x2를 잡아서 이 두 점 사이의 기울기 구하라는 거 아닙니까? 맞는데 이걸 이렇게 랜덤으로 하기 힘드니까 평균값 정리에 의해서 미분간 함수니까 이 점과 이 점 사이의 기울기와 똑같은 접선의 기울기가 여기서 존재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요 기울기는 요 접선의 기울기랑 통신되겠지. 이해했어요? 만약에 여기는 여기는 야, 요 두 점의 기울기도 요 사이에 뭐 접선 기울기 있을 거 아니야. 이해했습니까? 그럼 내가 잡은 모든 그 두 점에서의 평균 변화가 동일한 접선이 여기서 존재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여기에 잡을 수 있는 모든 평균 변화는 여기서 나오는 모든 접선의 기울기와 범위가 같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해했어요? 근데 선생님 여기는 는이 있는데 얘는 빠진 겁니까? 생각해봐. 요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동일한 평균 변화가 나오려면 얘보다 작은 점 하나와 얘보다 큰 점 하나 잡아서 구해야 되는데 얘보다 큰 점은 잡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래서 그냥 요 끝에 있는 접선의 기울기가 존재할 수 없는 거죠. 요 안에 있는 것들만 존재하겠지. 왜? 양쪽 점 사이에서 도함수가 나올 수 있는 거니까.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이런 식의 표현은 결국 도함수의 범위를 구하라는 얘기다. 자, 답을 구해보면요. 자, 이거 정답 구해볼게요. 도함수를 구해보면 도함수가 6x제곱 마이너스 4가 됩니다. 그렇죠? 이해했어요? 이 범위가 껴있지 않네. 잠시만요. 이거는 내용 정리가 중요하니까 마이너스를 넣을게요. 여기다가 바꿀게요. 문제를. 상황 떴습니다. 진행해볼게요. 그러면 요 자식에서 저 범위에서의 도함수를 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래로 올라오게 될 것이고 꼭지점에서 10내 x는 0이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마이너스 1부터 조금 같죠? 빵 뚫려있습니다. 3까지 많이 같죠? x는 3. 빵 뚫려있습니다. 그렇죠? 최대값은 3을 대입한 6, 9, 54, 50 되겠네요. 최소값은 0을 대입한 마이너스 4가 되겠죠. 그렇죠? 결국 얘의 범위는 요 놈의 범위는 x2 마이너스 x1분의 fx2 마이너스 fx1의 범위는 마이너스 4보다 크거나 같고요. 얘는 나올 수 있는 거죠. 그죠? 이 사이에 존재한 범위니까 빵꾸 쪽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50보다는 작다. 이렇게 답을 적을 수 있겠죠. 이해되겠습니까? 그 문제의 답과는 틀릴 겁니다. 선생님 숫자를 바꿨으니까. 알겠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평균값 정리 활용 문제다. 알겠죠? 이 두 유형 중에 당연히 얘 잘 기억해야 돼요. 내용이 어렵지 않습니다. 이걸 정확히 이해하는 게 좀 헷갈릴 수도 있겠지만 알겠죠? 내용이 어렵지 않은 게 함수를 주고 랜덤인 두 점의 기울기 구하래. 기울기 범위 구하래. 도함수 범위 구하라는 얘기야. 왜? 평균값 정리에 의해서. 알겠습니까? 단 폐구원을 주더라도 이 는은 빠져야 돼. 왜? 평균값 정리를 적용할 수 없었겠죠? 알겠죠? 그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두 점 사이의 랜덤인 범위는 도함수의 범위를 구하는 얘기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다. 자, 되겠습니까? 오케이. 제가 알겠는지 뭔 얘기인지 이해되겠어요? 요 두 유형은 사실은 뭐 익히는 유형이니까. 알겠죠? 그래서 이 노래 정리와 평균 정리 내용에서 평균값에만 딸려있는 유형이 한 두 개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접선 관련된 문제도 다
끝이 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거기 사이에 이제 네 사이에 유형 하나는 쌤이 유형하다라는 건 50페이지에는 유형이 인간학만 연습 풀 텐데 뒤에 원이 개입 때문에 좀 어려울 것 같은데 뭐 지금 건들지는 않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풀어드릴게요. 너무 또 어려우면 항상 얘기했다시피 냅두고 갖고 오세요. 그냥 쌤이 풀어줄 테니까. 자 오늘은 항상 얘기하지만 시간을 아껴 써야 됩니다. 알겠죠? 오늘은 숙제 진도는 여기까지 할 거고요. 오늘 이제 그 다음 이야기 도함수 활용의 두 번째 이야기 그래프 그리기의 내용만 간단한 내용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필경이니까 이건 안 지울게요. 안 지우고요. 자 우리가 지금 도함수 활용 들어와서 선생님이 도함수 활용 배워야 될 게 세 개라고 그랬죠? 첫 번째 접선의 방식 다 되었습니다. 알겠죠? 두 번째 그래프 그리기. 요것만 배우면 사실 메인이 끝나는 거고 마지막 속도 이렇게 얘기했는데 오늘은 그 두 번째 2번 그래프 그리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도함수 활용은요 도함수를 구해서 어디다 쓸 건데를 배우는 거잖아. 그렇죠? 너네가 그렇게 함수에서의 각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구해서 도대체 어디다 써볼 건데 첫 번째 접선의 방정식 구할 때 써볼 거야 라고 그걸 배우고 우린 지금 접선을 구할 수 있게 됐어. 그죠? 접점을 주든 기울기를 주든 밖의 점을 주든 접선을 세울 수 있어. 그죠? 두 번째 그래프를 그릴 때 쓸 겁니다. 자 그래프를 그린다는 건 당연히 함수를 그리는 건데 우리가 사실 1차 함수와 2차 함수는 미분이 필요 없죠. 그럴 줄 아니까. 그죠? 우리가 그리는 그래프는 3차 이상의 함수거든요. 이상. 우리가 3차 이상의 함수는 아직까지는 그려본 적이 없으니까. 거의 대부분의 문제의 70%가 3차예요. 가끔 4차가 나오고 가끔 뭐 5차, 6차, 7차 나올 때도 있지만 그건 뭐 개념적인 문제일 것이고 우리가 주로 그리는 건 3차랑 가끔 4차입니다. 거의 대부분 그런 건데 그러면 3차 이상의 함수를 어떻게 그리냐? 자 봐봐요. 일단 우리가 단순한 모양을 보면 1차 함수가 뭐 이렇게 되고 이렇게 최고차 양수인 공수인 거죠. 2차 함수가 이렇게 돼요. 최고차 양수인 공수인 3차 함수가 대충 그리면 일반적인 함수가 준성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그냥 더 있습니다. 최고차 함수인 거 이렇게 됐어요. 오른쪽 내가 나중에 정리해 줄 거야. 4차 함수는 한 번 더 있어요. 대충 그리고 5차 함수 한 번 더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렇게 되는 건데, 그렇죠? 이런 식인 건데 거의 대부분 우리가 그리는 다 곡선이잖아, 그렇죠? 곡선의 모양을 배우는 거란 말이야. 직선은 1차밖에 안 나오는 거지. 그러면 우리가 배우는 곡선이 도대체 어디에 들어있냐면, 봐봐요. 곡선의 종류는 딱 네 가지입니다. 함수에서 봤을 때 이거 원에 들어있어요. 원이 이렇게 있어. 내가 이 원을 4등분을 해볼게요. 이거 x축, y축 아닙니다. 원을 4개로 딱 자르면 우리가 그리는 곡선은 이 4가지 모양밖에 없어. 자, 이 4가지 모양 어떻게 구분하냐? 봐봐. 첫 번째, 오른쪽으로 갈수록 이거 올라가죠. 그치? 얘도 오른쪽으로 해서 올라가죠. 일어나서 뭐라 불러? 오른쪽으로 가면서 위로 올라가는 거죠. 증가함수. 알겠죠? 얘 둘이가 증가함수의 모양이에요. 얘도 증가함수, 얘도 증가함수. 증가하는 모양이고. 근데 이 모양과 이 모양은 증가하는 모양이 다른 겁니다. 이걸 나중에 뭐라 배우냐면 얘는 위로 볼록 하면서 증가함수. 얘는 아래로 볼록 증가함수. 이거는 이제 모양은 다른 거긴 해요. 그리고 요 두 가지가 있어. 얘는 무슨 함수예요? 항상 함수는 오른쪽으로 하는 걸 보는 겁니다. x가 커질 때 y가 어떻게 되냐 보는 거니까. 얘는요 감소함수. 여기 되겠죠? 얘도 감소함수. 요거 감소하죠. 감소함수. 이해됐습니까? 그리고 증가함수든 감소함수든 모양은 두 가지야. 얘가 위로 볼록. 얘는 아래로 볼록이죠. 알겠죠? 그래서 여기를 기준으로 여기 위쪽이 위로 볼록. 여기는 아래로 볼록. 이 볼록도 구분하게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리는 곡선은요 4가지 모양이야. 알겠죠? 그러니까 위로 볼록으로 증가하냐, 아래로 볼록으로 증가하냐, 혹은 위로 볼록으로 감소하냐, 아래로 볼록으로 감소하냐라는 거죠. 알겠죠? 미적분 원에서는 볼록은 따지진 않습니다. 얘 둘은 따지진 않아요. 나중에 미적분 2를 배우는 친구들은요 볼록까지 따지면서 그립니다. 알겠죠? 지금은 다행히 우리는 그냥 증가냐 감소냐만 그리면 돼. 대신 부드럽게 그려야 되겠죠. 부드럽다는 무슨 말이냐면 봐봐. 증가하다 감소하다 증가하잖아요. 그럼 이미 볼록이 들어가 있어요. 증가하다 감소하다 증가가 바뀔 때 여기에 볼록이 바뀝니다. 왜? 그래야 부드러울 거니까. 알겠죠? 오케이? 이 위볼에서 아볼로 바뀌는 거죠. 알겠어? 이런 디테일을 파고드는 건 나중에 미적분 2에서. 지금은 그냥 대충 뭐 올라가냐 내려가냐 그리면 되는 건데 우리 입장에서는 어쨌든 곡선의 모양은 4가지지만 우리는 증가하냐 감소하냐를 따지는 거야. 이 2개만.
알겠습니까? 그럼 지금 우리가 배운 게 이제 미분이니까 증가 감소와 과연 이제 그래프가 어떤 관계, 미분과 어떤 관계 있냐 봐야 되겠죠. 봐봐요. 자, 우리가 증가함수, 즉 fx가 증가 상태, 증가함수일 때와 증가할 때와 했을게요. 증가할 때와 감소할 때를 이제 연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얘 들어볼 겁니다. 미적 원에서. 그러면 증가함수가 봐봐. 이렇게 증가할 수도 있고 이렇게 증가할 수도 있는데, 그죠? 요게 y는 fx 이렇게 썼을 때 우리가 배운 동함수가 어떤 관계가 있냐? 봐봐. 증가 상태에 있는 함수는요, 요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면 항상 양수가 나와요. 그죠? 함수가 위로 올라오고 있으면 모든 점에서 접선이 기울기 양수란 말이야. 알겠죠? 그걸 알게 되는 거죠. 아, 증가함수 특징이 도함수가 항상 플러스구나. 그죠? 그러면 감소함수는요? 함수 중에서 이렇게. 그죠? 그럼 어느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어떻게 돼? 양수요, 음수요? 접선의 기울기가 음수죠. 아, 접선의 기울기가 음수가 나오는구나. 알겠습니까? 지금 알겠어? 이걸 가지고 판단은, 지금 보니까 어차피 우리는 증감만 따지면서 그래프를 할 건데 fx가 증가함수면 도함수가 양수가 됩니다. fx 감소함수면 도함수가 음수가 됩니다. 그러면 이 성질을 기준으로 그래프를 그리면 되겠네. 거꾸로 우리는 fx를 그리는 게 목적이니까 이렇게 그리는 거죠. 그 무슨 말이냐? fx가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 파악하려면 도함수가 플러스에 있냐 마이너스에 있냐 보면 되는 거죠. 상황이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도함수의 부호를 가지고 이제 fx를 그릴 수 있는 거죠. 그럼 우리는 봐봐. 자, 그래프를 그리는 순서. 1단계. 이건 작은데. 잠깐만요. 여기서 할게 그냥. 자, 1단계. 도함수를 인수분해부터 해야 됩니다. 왜? 그래야 부호를 파악할 수 있으니까. 그 두 번째, 도함수의 부호를 가지고 fx를 추론하는 겁니다. 오케이? 자, 무슨 말이냐? 자, 여기 예시가 필기입니다. 예시를 들어볼게요. 봐봐. f'x가 예를 들어서 x-1, x-2에 0을 제곱으로 깍지고 3차, x-3에 4차, x-4에 5차, 6개. 얘라 가정해보겠습니다. 알겠죠? 오케이? 자, 도함수가 인수분해만 되어 있으면 몇 차도 상관없어요. 왜? 우리는 부호를 볼 거니까. 알겠죠? 그럼 우리 봐봐. 만약에 도함수가 이런 모양을 띈다면 우리 얘를 가지고 fx를 그릴 수가 있는 거야. 자, 진행해볼게 봐. 자, 도함수가 인수되어 있으니까 이 도함수는 x축과 만나는 기준을 봤을 때 1,0을 지날 것이고 2,0을 지날 것이고 3,0을 지나고 4,0을 지나겠죠. 됐어요? 자, 도함수를 그릴 건데 이 도함수를 그릴 때 여기다가 적어볼게. 팁. 다음 함수 그릴 때는요. 첫 번째, 최고창 계수 봐요. 최고창 계수가 플러스면요 오른쪽으로 올라갑니다. 마이너스는 오른쪽으로 내려가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 예시로 볼게요. y는 ax 플러스 b가 있으면 a가 양수, a가 음수야. 가까이 볼게요. 양수면 이렇게 올라가죠. 음수로 내려가야 돼요. 그렇죠? 2차 마찬가지로 y는 ax 제곱으로 봤을 때 2차 함수 양수는 오른쪽으로 올라가고요. 음수면 내려갑니다. 이해됐어요? 3차 마찬가지야. y는 ax 세제곱으로 생긴 놈이 있다면 오른쪽 올라가고요. 내려갑니다. 음수이고요. 알겠죠? 이게 왜 그러냐면 봐봐. y는 fx가 예를 들어서 axn차라고 쳐볼게요. a가 양수면 오른쪽 끝이 나는 게 x를 무한대로 보내는 거란 말이야. 그죠? 이게 극한을 배웠기 때문에 다 이해할 수 있어. x를 무한대로 보내면 이 얘보다 차수 낮은 거 의미 없지 않나? 우리가 무시하잖아. 얘가 무한대로 한단 말이지. 근데 A가 양수야. 플러스 무한대로 올라가겠지. 근데 얘가 음수야. 마이너스로 내려가겠죠. 그러니까 오른쪽 끝은 잡혀있는 기준인 거죠.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최고차이 양수면 오른쪽 끝, 최고차이 음수면 오른쪽 아래로 가는 거죠. 이해됐어요? 오케이? 그리고 두 번째 뭘 체크하냐? 두 번째. 벌써 매매하는 것만 체크다.
두 번째는요, 차수로 보는 거야. 차수가 짝수 차면요, 튕겨라라고 적혀있을 겁니다. 여기 튕겨라. 홀수 차면요, 지나가라 적혀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봐봐요. 내가 얘를 그려볼게. 자, 도함수가 인수로 되어 있어요. 그럼 얘를 그릴 거야. 왜? 얘를 그려야 부호를 파악할 수 있으니까. 최고차항이 양수 염수야. 양수기 때문에 오른쪽 우측 올라갔을 거 아니야. 여기서부터 그래프 시작하는 거야. 최고차항 음수야? 오른쪽 아래부터 시작하면 돼. 그래프를. 여기를 다 지나가야 되니까. 이해됐어요? 얘는 최고차 양수니까 위에서 출발. 자, 4를 지나갈 건데 4에선 차수가 홀수야, 짝수야. 홀수죠. 얘는 지나간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근데 3에서는 짝수야, 그렇지? 얘는 튕기는 거야. 여기를 지나가야 좀 튕겨야 되는 거지. 뚫고 못 올라가는 거지. 그 다음에 2일 때는 홀수죠. 어떻게 돼야 돼? 지나갔다가 1일 때는 튕기는 요런 그림이 y는 f'x의 그래프입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이게 왜 튕기고 왜 지나가냐면 이것도 이해가 어렵지 않은 게 봐봐. 나는 부호를 보는 건데 여기가 0이잖아. 0보다 4보다 클 때 얘가 양수기 때문에 어차피 양수야. 위에서 내려왔단 말이야. 그러면 4를 통과하면 4보다 작아졌는데 4가 있는 지점이 0문인데 얘는 못 차기 때문에 4보다 큰 걸 넣으면 양수인데요. 4보다 작은 걸 넣으면 음수입니다. 그럼 4를 지나면서 부호가 바뀌었다는 거죠. 뚫고 지나가겠지. 3 같은 경우는 얘 때문에 나온 건데 3,0을 지나겠으나 3보다 큰 걸 넣거나 3보다 작은 걸 넣으면 얘는 부호가 안 바뀝니다. 그러면 3,0을 치고 다시 떨어지는 거지. 부호는 바뀔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내려왔다 다시 2를 지날 때는 3차기 때문에 이제 뚫고 올라가고요. 1을 지날 때는 2차기 때문에 튕기는 거지. 이해됐습니까? 이렇게 도함수를 그릴 줄 알아야 된다. 알겠죠? 도함수가 몇 차든 간에 인수분해만 되어 있다면 그리는 거 어렵지 않죠. 인수분해 하는 게 어렵겠지. 차수 높으면. 뭐 차수 높은 건 인수분해 되어 있을 거니까. 알겠죠? 자, 이런 상태에서 얘를 보고 이제 뭘 그리냐? fx 그래프를 추론하는 거죠. 그럼 이 상태를 한번 그래프 어떻게 되느냐? 봐봐. 여기가 1이니까 1. x가 1인 지점. x 1입니다. x가 2인 지점. x가 3인 지점. 이런 게 체크 포인트인 거죠. x가 4인 지점. 이 지점에서 그래프가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인 거죠. 그죠? 그러면 얘가 fx가 증가하다가 이 0이 됐으니까 다시 증가하다 플러스입니다. 그 다시 마이너스 마이너스 감소하다가 감소 다시 증가 이런 그래프가 y는 fx가 될 거다라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그러니까 도함수를 잘 인수분해서 fx를 이렇게 증가하다 감소하다 증가하는구나 이렇게 그리는 연습을 하는 게 이 그래프 그리기야. 이해됐어요? 오케이? 그럼 우리가 자주 만나는 게 뭐냐면 여기다 지금 그려볼게요. fx가 3차가 많이 나온다 했잖아. 그죠? 그럼 봐봐. 내가 3차를 그리기 위해서 얘를 미분합니다. 미분했더니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칩시다. 마이너스 x 마이너스와 x 마이너스가 나오죠. 인수분했더니 알겠죠? 예를 들면 그럼 봐봐요. 어떤 3차가 도함수가 이렇게 나왔어. 그럼 그림이 선생님 x축과 최고차 함수 2차 함수를 그릴 줄 아니까 이런 생각이 되었어요. 그래서 1, 2 되겠죠. 이렇게. 이게 도함수예요. 여기에 fx를 그리면 x가 1일 때와 x가 2일 때 증가에 바뀌는 거고 그렇죠?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인 거니까 어떻게 되겠어? 감소하다가 여기도 증가하다가 감소한 이런 그래프가 y는 fx다라는 거죠. 상황이 됐습니까? 이런 걸 다음 시간에 많이 할 거니까 알겠죠? 또 이런 거 하다 보면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gx가 4차인데 g'x가 3차야. 근데 이렇게 나왔어. 인수분해 할 수 있을 거니까. 알겠죠? 그럼 봐. 3차가 완전적으로 변화 있는 거야. 그럼 3차 함수 g'x 그리면요, 봐봐. 1과 2를 이렇게 지나가요. 최고차항 양수니까 위에 출발하겠죠? 2는 지나가면 튕기는 거야. 지나가겠죠? 1차니까. 그죠? 2는 지나가. 2는 튕기겠죠. 이해했습니까? 요게 g'x. 됐어요? 여기에 gx를 그리면요. 요 지점에서 x는 1인 지점과 x는 2인 지점에서 어떻게 되는 거야?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감소하다 증가하는 거죠. 그리고 보면 감소하다가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이런 그림이 y-x다라는 거.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도함수에서 그래프와의 어떤 연계성이 있는 거야? 도함수의 부호를 통해서 fx의 증가 감소가 파악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도함수를 잘 인수분해서 언제 플러스고 언제 마이너스인지를 파악해 놓는 거죠. 그걸 통해서 밑에 fx를 샥 그려서 추가하면 됩니다. 알겠죠? 자, 요거는 여러분 개념한테 잡아 오시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관계된 뭐 이야기들을 추가를 해보고 오늘 숙제는 여기 아까 접선의 활용부터 291번부터 다음 시간에 그래프를 이제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291번부터 323번까지 여기까지 다 풀어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해 안 되는 질문 하세요. 자, 잘 들었어? 배교부 상태 안 좋은데?